AI가 자꾸 우리 직업을 대체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무섭죠. 매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30%에서 40%의 직업은 사라진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판교 IT 회사에서는 개발자들을 덜 뽑고 있어요. 판교에서 4년간 일했던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개발자들이 너무 귀해서 고액 연봉을 주고서 모셔왔거든요. 그래도 이런 소식을 듣고 그냥 불안하게만 하면 지금 너무 뒤처지겠죠. 송기령님이 최근에 AI 시대의 생존법을 다룬 이 경량 문명의 탄생을 출간하셨는데요. 오늘은 AI 마케팅 강사로서 그리고 현업과 콘텐츠에서 그 누구보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경량 문명 책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저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쓰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책과 여러 인터뷰를 보고서 직장인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1인 기업가 분들은 AI와 어떻게 협업을 더 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AI 상관없어, 내 직업은 괜찮아, 이런 분들은 안 모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분들은 없으실 것 같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기령님의 여러 책 중에서 송기령님이 책을 계속 내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출간하신 책은 경량 문명의 탄생입니다. 근데 이런 경량 문명에서는 이제 가벼워진 사람과 조직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핵개인을 돕고요. 협력은 작아진 단위에서 더 깊어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덜 소유하고 더 연결되면서 덜 의존하면서도 서로를 더 위합니다. 그리고 무겁던 질서는 해체되고 느린 조직은 추락하게 됩니다. 이제는 작은 개인과 조직이 거대한 조직을 실제로 압도하는 거죠. 실제로도 소수의 인원으로 높은 매출과 효율을 내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순위를 매긴 린 AI 리더보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적은 조직으로도 퍼포먼스 많이 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텔레그램도 30명밖에 직원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미드저니도 40명밖에 없다고 하고요. 경량 문명에는 3가지 룰이 있어요. 이 3가지 룰을 보면서 제가 일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만납니다. 준비가 됐다면 이고요. 경량 문명에서는요, 조직에서는 준비된 사람들만 모집을 해요. 기존의 신입 공채에서 사람을 뽑았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그 부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송기령님은 팔방미인인 풀스택 인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퀵스택 인재가 유리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잠시 만납니다. 전력을 다할 사람만인데요. 이제는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은 AI에게 대체되고 개개인은 기획단 업무에 집중하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를 필요로 하는 일은 짧은 주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업무 밀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순간적 몰입력입니다. 예전에는 한 부서에서 부대끼며 일하고 다 같이 쉬었죠. 하지만 이제는 잠시 만나서 집중을 하고 곧 헤어지는 방식의 협업이 자리 잡을 거라고 해요. 잠시 만나서 전력 질주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만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만입니다. 네, 빠르게 일하고 헤어지는 이 경력 문명에서 어떤 인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할까요? Be kind입니다. 친절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일을 구하는 사람만 친절하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서로에게 친절해야죠. 내가 다음에도 선택을 받으려면 친절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절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일 주는 클라이언트 입장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1인 기업가로 일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갑질하고 불친절한 클라이언트들이랑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 구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만 봐도요, 비슷한 레벨의 일은 능력자분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서로에게 친절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인간만이 가진 섬세함, 즉 소프트 스킬이 점점 중요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경량 문명 사회에서는 개인은 어떻게 좀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AI에게 위임할 걸 고민하는 거예요. 즉 일을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일을 무작정 열심히 한다? 이제는 유능하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일을 쪼개서 추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고요. AI랑 업무를 나누려면 일단 내 업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무엇인지 알고요. 그러면 자동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어떤 일이 들어오면요, 이 AI랑 기계가 해야 할 일인지 내가 해야 할 태스크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 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들어가야 할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추상화 해보는 거예요. 송기령님은 내 업을 추상화 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거를 내 일의 본질을 파악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내 업이 어떤 업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저의 업의 본질은 이거예요. 나만의 콘텐츠로 나답게 살아가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브랜드가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으로 만들어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 나답게 살면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갖출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나만의 콘텐츠에서 기획과 콘텐츠 비즈니스는 제가 담당하지만 이제는 AI를 많이 알려드리면서 일정 부분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요즘은 제가 AI 콘텐츠 만드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도 이것 중 하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확실히 위임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업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예요. 그래서 지금 경량 문명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진심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져요. 단순히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섬세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나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예전에 이런 분들도 뭐 당연히 조직 일원으로 회사에서 숨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의식을 갖고 일하는 분들과 월급만 받으려고 일하는 분들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기령님은 내 일이 축적한 서사 속에서 깊이와 섬세함을 갖추려 노력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내 이름을 건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경력 문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온라인 쇼핑이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 내가 재래시장 가서 아니 마트 가서 사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뭐 배달 플랫폼에 착취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직접 픽업해서 음식 사드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하지만 이건 소비의 문제이지만 경력 문명은 생산과 협업에 관련된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라고 해볼게요. 그럼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 않고 필름 카메라만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순수 영역에서는 가능하죠. 순수 예술 분야에서 물론 가능하지만 상업의 영역에서는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필름 카메라를? 어렵죠. 그러면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할 테고 결국 내가 도태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요. 종이신문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언론사가 온라인 뉴스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소비자는 더 이상 종이신문을 찾지 않으니 언론사는 금방 사라졌겠죠. 결국 공급과 소비자가 모두 겪는 변화이고요. 변화에 따르지 않는다면은 비즈니스에 치명적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젠 빠른 전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명을 처음 접한 신입들에게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할 거예요. 항상 AI랑 일하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일한 지 거의 9년, 10년 차 됐는데 제가 처음 일할 때만 해도 AI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오래 일한 시니어들에게는 내가 힘들게 일해서 쌓아올린 걸 내려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이걸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또 다른 걸 배워야 한다니 반감이 당연히 생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싫어하고 배우는 게 싫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경쟁력이 사라지고 나는 돈을 안 벌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제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빠르게 읽는 이 언론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빠르게 탑재해야겠죠. 그래서 시대의 한 맥락에서는요. 기억하고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직업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면 이제는 빠르게 읽고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잃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새로운 문명의 참여자들이 가져야 할 역량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빠르게 읽는 것도 경력자에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빠른 전환자로 살아남았을까요? 제 커리어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첫 직장은 종합 광고 회사였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만한 TV 광고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죠. 저는 거기서 기획자 카피라이터로서 일을 시작했고요. TV 광고 기획에도 참여했지만 대부분 디지털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시장이 바뀌는 걸 파악을 했죠, 제가. 그때 팀에서 진행하던 유튜브 채널도 제가 운영하면서 당시 구독자 30만 명 넘게 모았고 말레이시아, 홍콩 크리에이터와 함께 K-뷰티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콘텐츠와 커머스를 연결시켜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자기개발 채널,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터디언에서 콘텐츠 PD로 4년간 콘텐츠 제작을 했고요. 콘텐츠를 만들면서 책, 강의, 다이어리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때는 자기개발 채널의 수요를 모아서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는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서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요. 재테크와 부업에 관련된 강의랑 서비스를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1인 기업가로서 일을 하면서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일까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못하겠죠. AI와 당연히 함께하고 있고요. 또 AI 마케팅 강의를 교육 대기업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AI를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 궤적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트 체인저에 가깝고요. 항상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저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정말 많은 교육 비용을 스스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의 평균적으로 월 7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더 한 발 앞서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내가 가진 본질을 유지하면서요.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게 빠르게 바꾼 거죠. 저의 채널 운영 형태가 바뀐 이유, 그리고 강의 커리큘럼에도 변화가 생긴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 회장님도 본인 사업의 성공을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그냥 한 발 더 조금 앞서간 덕분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보기엔 제가 막 되게 뭐 크게 성공한 사람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영역에서 내가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딱 한 발 밀집 간 것뿐이에요. 되게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 비해서. 그냥 한 발 조금 앞에 간 거예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뭐 몇 수 앞을 나르다 보는데 사업은 사실은 한 수 앞만 내려봐도 그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게 바로 사업의 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직장이건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건 다른 사람 경쟁자보다 한 발 앞에만 가게 하세요. 한 발. 많이 안 가도 돼. 한 발.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결국 자영업자 되는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좀 살아남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일을 잘하고 빠르고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일을 시키기만 했던 사람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요. 즉 관리직이죠. 경력 문명에서는요. 담당자들이 업무의 중심으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관리직 역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죠. 왜냐면 이제는 큰 조직으로 거대한 움직임이 불리해진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종국에는 또 프리랜서처럼 일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하는 만큼 받게 되니까 이제 억지로 회사에서 뭐 야근하고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쓸모가 없어지게 된 거죠. 또 회사도 일을 함부로 시키지 않고요. 왜냐면 내가 시킨 만큼 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리랜서 형태처럼 일을 하고 개개인의 자율성도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이제는 내 일을 제대로 하는 친절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앞으로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고용이 안 되고요. 또 앞으로는 협업이 또 어렵겠죠. 그리고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AI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향 평준화로 가게 되면 결국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일과 조직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개인에게 주는 기회는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더 깊게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양사경으로 생산하는 거는 금방 따로 잡히고요. 또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정성이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시장의 선택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경력 문명의 흐름 속에 새롭게 보이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파는 능력이에요. 저는 모두가 자영업자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파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만 해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내면서 동시에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단톡방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고객 창구인 카푸치에서도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인스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 중이거든요. 저는 단순히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매하는 서비스들을 항상 노출을 시키고요. 고관의 고객들을 콘텐츠로 모으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결합한 이 퍼스널 브랜딩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근데 고객을 모아야 하는데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돌리면 정말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광고 보면 많이 나가겠죠. 고객과의 관계를 쌓아가시면서요. 나를 알리고 내 제품과 서비스를 세일즈 해야겠죠. 이제는 이런 세일즈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요. 여러분들을 알리는 이 콘텐츠 자체가 정말 중요한 영업 도구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돈을 벌고 제 고객사분들도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수많은 기회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또 프로젝트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양질의 콘텐츠가 저 대신 클라이언트 분들 설득해 주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때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셨고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설득하고 영업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능력과 가치를 세일즈해줄 콘텐츠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한 수강생분이
영상 단 3개로 바로 수익 카레를 만드셨는데요. 직업은 연구원이셨고요. 컨설팅하는 과정 중에서 연구원의 특징을 살려서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제안 드렸죠. 근데 정말 수많은 분이 정말 대단하시게 바로 또 실행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서 광고 제안까지 바로 들어오셨다고 연락 주셨어요. 이처럼 내가 직접 만나서 광고를 수주하지 않아도요, 영상 하나로 수익화 가능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대부분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번아웃을 조심해야겠죠.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지금 주 5일에서 주 4.5일을 넘어서 주 4일치로 지금 정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일과 삶의 형태를 모두 챙기는 워라밸을 지향하는 사회로 가고 있죠. 하지만 자영업에서는 내가 일을 쉬는 순간 경쟁자가 빠르게 치고 오기 때문에 일을 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무한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굉장히 금방 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 겪어봤죠. 그래서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번아웃의 위험을 늘 인지하고요. 자기만의 템포로 조금씩 일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건강을 잃게 되면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건강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경량 문명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량 문명은요, AI 덕분에 더 가볍고 빠른, 그렇지만 더욱 깊어지는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량 문명에서는 이제 가벼워진 조직과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네, 경량 문명의 3가지 룰은요, 지금 만납니다. 준비가 됐다면, 잠시 만납니다. 전력 다할 사람만, 다시 만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량 문명에서 개인이 준비할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AI에게 위임하고 고민하고요. 또 일을 쪼개서 추상을 하죠.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일의 본질을 파악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 내 업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몰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량 문명은 피할 수 없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고요. 빠른 추격자보다는 빠른 전환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고요. 기존 성공 공식 답습으로는 성공한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영업자가 되는 이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첫 번째는 내 일을 잘하는 빠르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내 일을 잘하는 친절한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진정성이 깊은 사람들이죠. 양상형은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하고 진실성이 있느냐가 나만의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파는 시대이죠. 그래서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는데요. 이때 콘텐츠 비즈니스를 결합한 퍼스널 브랜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번아웃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드시고 또 챙기면서 나만의 템포를 유지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요, 시대의보 경량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잘 읽었고 손경님 책을 계속 보면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대에 대해 앞서가고 싶다, AI 시대에 생존하고 싶다, 그리고 AI 시대에서 나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잊지 않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늦지 않게 양질의 콘텐츠 항상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나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